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곤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효사 중간까지 봤는데요. 예, 여기 허물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구, 허물이 없다. 이 허물이 없다는 표현도 주역에 많이 나오는데요.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아물고도 뒤에 딱지가 남는 수가 있죠. 흉터. 흉터가 허물입니다. 허물. 예, 흉터, 남는 흉터. 예, 다 아물고도 남는 흉터. 그러면 허물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그 흉터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루를 틀어 묶어서 자기가 이 직방대 곱고 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험담이나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때 자루를 틀어 묶어서 그런 험담이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드니까 좀 바꿔주세요라고 할 때 모두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자루를 틀어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지 말고 그냥 자기 갈 길을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험담이나 이 뒷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당장은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어서 허물이 남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허물이 남지 않는다. 허물이 없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당장은 그로 인해서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흉터가 남지 않고 깨끗이 아물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고 그렇게 자루를 틀어 묶어서 허물도 없고 대신 명예도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뒷말이 자꾸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렇게 고쳐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이 사람 말을 들어서 고쳐주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어서 고쳐주면 이 사람이 불만을 가져서 또 뒷말 험담을 할 것이고 또 고쳐주면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질 것이고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자루를 틀어 묶어서 더 이상 다른 말을 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좀 뒷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남지 않고 깨끗이 아물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명예도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뒷말이 나오는데 그걸 시정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명예도 없을 것이다. 4단계는 그렇게 해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견뎌야 되냐? 그렇게 해서 견디면 5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음이 5번째에 또 오면 황제의 황색 옷을 입게 되리라. 비로소 길할 것이다. 4단계 그렇게 견디면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는 상태로 견디어내면 5단계에 와서 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황제의 황색 옷을 입는다는 건 황색 옷이라는 거는 황색은 황제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황색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3단계에서 왕의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왕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끼로 아까 내려치는 게 왕의 일이라고 했죠. 왕이 도끼로 내려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뒷말이 나옵니다. 그 뒷말에 대해서 자루를 틀어 묶어서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는 상태로 내가 견디어내면 시간이 지나면 황제의 황색 옷을 입게 된다. 왕이 황제의 영예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을 자루를 틀어 묶어서 견디어내면 왕이 드디어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4단계는 명예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저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모두가 수긍을 하게 되면 5단계에 이르러 이 황색 옷을 입는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곤의 길은 이제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의 길을 리듬을 아시겠죠? 3단계에서 왕의 일을 하는데 그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직접 뭔가 하는 것은 왕에게 금물입니다. 금물. 왜냐하면
왕의 일은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그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왕이 직접 하면 그건 왕한테 직접적인 그게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 어떤 판단만 하는 것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뒷말이 나올 텐데 그거를 자루를 틀어 묶어서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견디어내면 시간이 지나면 3단계에서 한 왕의 일이 이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 황색 옷을 입는 결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의 길의 리듬이죠. 이게 왕의 일이기도 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 때 자기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을 하겠다. 그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5단계에 이르러 자기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보람으로 삼을 그런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단계는 과잉의 단계죠. 과잉의 단계. 보실까요?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오니 용이 들에서 싸우는 상이다. 그 피가 현한색과 황색이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고뇌 길도 5단계 절정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5단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고뇌 길과 같죠. 이 5단계에 머무르면 이 영광스러운 황색 옷을 입은 상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6단계로 나아가면 용이 들에서 싸우는 상이다. 뭐냐면 용은 아까 그 앞서 건의 길에서 용이죠, 용. 그 용이 싸움을 건다는 것입니다. 5단계에 머무르면 모두의 존경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이 싸움을 걸지 않을 텐데 그것이 과잉에 이르면 이제 이 건해도를 대표하는 용이 싸움을 걸어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흘리는 피가 현한색과 황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천지현황이죠. 천자문에 나오죠. 하늘은 현한색이고 땅은 누른색이죠. 이 현한색이라는 것은 건해도죠. 건해도도 피를 흘리고 황색은 땅의 도죠. 이 고뇌도입니다. 이 황색 옷을 입었죠. 그래서 이 건해도를 대표하는 용이 싸움을 걸어서 건도 피를 흘려야 되고 고뇌 길을 가는 나도 역시 피해를 입고 서로 이 피를 흘리는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뇌도가 과잉에 이르렀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잉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뇌도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용육은 이 6단계 전체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음효 전체를 한꺼번에 보자면 이로운 것은 오래도록 정하는 것이다. 왜 오래도록 정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좀 힘들더라도 굳세게 버텨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래도록 정해야 한다고 말했냐 하면 고뇌도가 성과를 내려면 5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5단계에서 비로소 길하리라 이랬죠. 그래서 5단계까지 갈 때 견뎌야 되기 때문에 특히 4단계 같은 경우는 아주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곧고 바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피치 못하게 모든 결정은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곧고 바른 결정이지만 험담이나 뒷말이 따른다는 거죠. 괴롭죠. 그렇지만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롭다. 이제 이런 조언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뇌도의 괴사입니다. 괴사. 종합적으로 맨 위에 있었던 아까 긴 문장 생각나시죠? 괴사. 고뇌 길은 으뜸으로 형통하다. 곤원형 이빈마지정. 고뇌 길은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앞말의 정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 빈마지정까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 곤원형
저는 이걸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고는 원하고 형하다. 이 원 한 글자의 의미를 풀이하고 형 한 글자의 의미를 풀이하는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괴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의 별도로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으뜸으로 형통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후자의 해석을 따르는 거죠. 이거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후자의 학설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목에 대해선 그 해석이 갈린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의 길은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앞말의 정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 빈마지정. 이 앞말의 정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고려 시대의 주석을 보면 왜 여기 앞말이 등장하느냐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익숙한 것을 가지고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사람들, 이 관료들은 다 말 타고 다녔죠.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상 보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대상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것이다. 다만 오늘날 현대인은 말하고 멀어져서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말의 습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앞말의 정함을 간직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말의 정함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군자 유유왕 선미 후득주.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이 유유왕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유유왕 세 글자도 주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아까 정하다. 이 정하다는 거 있죠. 빈마지정. 정하다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오고 유유왕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유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제가 그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저민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을 인간 세상을 잘 살아나가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유왕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 사람이 인생을 잘 살려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선미후득주, 앞에 나서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뒤에 거하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득주,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동의되시나요? 보통은 앞에 나서서 리더라는 건 앞에 나서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민들은 반대로 봤다는 것입니다.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군자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앞에 나서면 도리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뒤에 거하라. 뒤에 거하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앞말의 정함이 그것입니다. 앞말의 정함. 순말은 앞에 나가서 이끄는 것이고 앞말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의도가 남성적인 원리라면 고뇌도는 여성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역은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뒤에 거하면, 그래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거는 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주역은 굉장히 압축적인 말이라 자기가 경험한 만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앞에 나서면 도리어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뒤에 거하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아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왕의 일에 종사할 때는 자신이 직접 이루려 하지 말라고 했죠. 앞에 나선다는 것은 자기가 두 팔 걷어붙이고 직접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뒤에 거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 왕 노릇을 하려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족들한테 말하고 이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불만이 생기고 주인 노릇, 가장 노릇을 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냐? 뒤로 빠져 있고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라. 나는 빠져 있고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라. 그리고 그 결정이 아주 잘못될 때만 자기 의견을 내면 되겠죠. 아주 잘못될 때만 의견을 내고 상의해서 결정하게 하면 아주 잘못될 땐 물론 의견을 내야죠. 예. 그러지 않으면 뭐 그건 어떤 가장 역할을 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결정을 하게 하면 그 길로 나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스스로 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가장에 대해서 큰 불만을 안 갖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키지 않고 가장이 앞으로 이끌어서 두 팔 걷어붙이고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와라고 했으면 가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그 가장 노릇을 잘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쉽게 말한 것이고 왕 노릇을 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괴사로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이 다섯 글자가 그렇게 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글자 안에 선미 후득주 앞서 나가면 미혹될 것이고 미혹되는 일이 미로에 빠질 것이고 헤맬 것이고 후득주 뒤에 거하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게 과연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주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왕 노릇을 하려면 앞에 나서면 안 되고 뒤에 거해야 왕 노릇을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인생을 알차게 마무리하려면 앞에 나서면 안 되고 오히려 뒤에 거해야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로운 것은 서남에서는 친구를 얻는 것이고 동북에서는 친구를 잃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아주 좀 뚱딴지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후반부에 아마도 다음 시간으로 밀릴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왜 서남이나 동북이 등장하냐 하면 그 고대에는 이 방위가 각각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남이라는 방향이 의미하는 게 있고 동북이라는 방향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건일 때 이제 서남일 때 친구를 얻어야 되고 동북의 상황이면 친구를 잃어야 한다. 잃어야 한다는 아니죠. 친구를 잃더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다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정하면 길하리라. 이 안이라는 거는 이 안이라는 글자를 제가 써보면 빨간색이네요. 예. 이 간머리가 집이죠, 집. 집 안에 여자가 들어앉은 모습이죠. 이건 뭐냐 하면 이게 편안하다는 것인데 이게 왜 편안하냐. 집이라는 거는 벽이 있죠.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담장이 있죠. 스스로 그 한계를 두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앉아라. 고뇌 길을 갈 때는 집 안에 들어앉아라. 스스로 한계를 이 담장을 둘러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장을 둘러쳐서 그 안에 정 있으면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그 건과 고뇌 순환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한 바퀴 조금 더 가는 정도입니다. 한 바퀴 이 나선형 상승을 하는데 한 바퀴보다 조금 더 가는 정도가 사람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선형 상승이 어떤 그 공동체의 가치나 영성이나 지혜를 쌓아나가는 상승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는 그 한 계단의 상승을 이루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한 계단 상승을 이루면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범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이번 생에서 나는 이만큼 이루면은 만족하겠다. 나의 이번 생에서 이룰 그 한 계단 상승은 이 범위 아니다. 라고 한계를 둘러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러면 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둘러치지 않고 나는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건의 길이 아니라 곤의 길은 인생의 후반부죠. 인생의 가을 겨울을 사는 시기의 충고입니다. 가을 겨울은 날이 짧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은 생에서 이룰 범위가 어느 만큼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이걸 둘러치라는 얘기입니다. 담장을.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장을 둘러쳐서 그 안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면 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뚜렷이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닥치는 대로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길한 결과를 맞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정하면 길할 것이다 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시죠?